안녕하세요. 직무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완제의 임송아입니다. 면접에서 기본적인 질문들, 자기소개, 지원 동기, 성격 장단점 이런 것들 이외에 더 어떻게 보면 어려워하시는 질문들이 경험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가장 살면서 이랬던 경험, 살면서 가장 이랬던 경험, 많은 경험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몇 년간, 20 몇 년간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했겠지만 가장 이런 경험을 뽑으세요라고 하면 뭔가 막연히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가장 면접관에게 어필이 될지도 좀 막연하기도 해서 그런 것 질문들을 좀 어려워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험 관련 질문들 가지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떤 관점으로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이제 면접에서 이야기를 할 때 두 갈식으로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는데 그럼 경험 관련 질문에서 두 갈식은 뭐냐? 여기에는 서술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그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두산에 올랐던 경험이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이 에피소드를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게 경험 질문에 대한 두 갈식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두산에 올랐든 한라산에 올랐든 간에 저는 어떤 도전 경험 중에 저에게 끈기를 일깨워줬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혹은 저의 도전 경험 중 실패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준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경험에 의미 부여를 한 포인트를 두 갈식으로 짚어주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에피소드가 어떤 내용이다. 백두산에 갔던 내용이다. 아니면 홍콩에 놀러 갔던 내용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가장 느낀 바 혹은 내가 가장 가지게 된 역량 이런 걸 두 갈식으로 해주는 거. 이 두 가지다. 이건 정말 백두산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매력적이게 보여질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경험을 두 갈식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대단한 경험 혹은 임팩트 있는 경험이 아닐지라도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느낀 바가 크다면 이 에피소드에 주어지는 의미 부여가 가장 강하게 어필이 돼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시거나 제가 어떤 것들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걸 한번 해보게 된 큰 계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거나 그리고 경험 관련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에피소드를 서술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겁니다. 저는 백두산에 갔는데 백두산에서 호랑이를 본 다음에 다람쥐를 본 다음에 토끼를 본 다음에 아니다. 토끼를 먼저 보고 다람쥐를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본인의 강점이라든지 성격 장단점 이런 데까지는 이제 에피소드를 좀 줄여서 이야기한다라든지 굉장히 중점적인 부분만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예전보다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한 실력이 많이 향상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로 이제는 그런 거 아니고요. 경험 편안하게 얘기해보세요 하면 다시 또 경험을 정말 소설처럼 이야기하도록 옛 습관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스토리텔러고 내가 무슨 유치원에 이렇게 봉사활동 스토리텔러고 여기 청중에게 그 어떤 전래동화를 전수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해요. 그게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 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 나 이런 경험을 한 대단한 나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경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너무 설명적으로 서술적으로 표현된다면 면접관들이 지루해하고 나의 강점에 대한 어필이 덜해지기 때문에 합격과는 멀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경험 관련된 질문도 경험을 서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점을 설득하는 거다. 이걸 반드시 명심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험 관련해서 이제 두 갈식 표현 방법 두 가지를 알아봤다면 경험 관련 질문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면접관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이게 지금 무엇을, 누구를 뽑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죠. 여자친구를 뽑는 거냐, 와이프 될 사람을 뽑는 거냐,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냐. 그럼 일할 사람의 기준은 굉장히 이 사람이 일을 일단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잘하는 사람. 큰 맥락에서 이 두 가지란 말이죠. 그 열심이라는 부분에 뭐 추진력도 있고, 뭐 수용 능력도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뭐 성실함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이런 인성적인 부분이 열심히에 대한 카테고리고요. 잘하는 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역량입니다. 전공 경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그 밖에 나의 역량들. 그래서 역량과 인성이 어필돼야 되는 것이 면접이겠죠? 그러면 경험 관련 질문도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성을 어필할 수 있는 질문과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질문. 열심히 할 사람이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질문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질문. 그럼 두 가지로 먼저 나눠볼게요. 역량,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뭐 딱 이거 아니면 어필을 못해요는 아니지만 큰 맥락으로 성격을 나누어 봤을 때 직무 역량,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질문은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 굉장히 한 가지에 몰입했던 경험, 도전 경험 등입니다. 몰입 경험 같은 경우에는 몰입 경험은 몰두해서 한 거니까 성실함이지 않을까요?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보세요. 당신이 가장 몰입한 경험이 뭐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몰입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도 이번 한 번만은 몰입했다. 해본 게 언제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때 3일 밤새 봤습니다. 이건 어필이 덜 됩니다. 이미 몰입, 몰두, 성실함을 가장 보여준 사례라는 게 이미 전제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막 3달 동안 뭐 예를 들면 뭐 단식 투쟁을 했다. 뭐 이 정도의 엄청난 몰입이 아닌 이상은 그냥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에피소드 어떤 프로젝트를 해냈는데 그걸 성공시키고 이 정도의 느낌으로 열심히만을 강조하기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몰입 경험은 몰입을 통하여서 얻게 된 인사이트나 몰입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냈을 때 얻게 된 노하우나 스킬업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고 도전 경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에베레스트를 등반을 해봤다. 뭐 히말라야를 어떻게 해봤다. 뭐 이런 굉장히 특징적인 무언가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별로 없다면 이 정도의 목표치의 프로젝트를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기준치로 잡아 수행했다. 이게 사실은 면접관들도 정말 원하는 대답이고 여러분께서도 실제로 답변하기 더 쉽다라는 의미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 몰입 경험, 도전 경험 그리고 여타의 모든 땡땡땡한이라는 괄호를 염두한 문제 해결 경험 이런 것들입니다. 다만 갈등 해결은 인성이다. 요거는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창의적이든 뭐든 간에 문제 해결, 몰입, 도전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강조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방법을 썼더니 되더라.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도전을 했는데 이런 방법을 쓰니까 되더라. 혹은 이 높은 목표가 이런 방법을 썼더니 실패했더라. 아,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목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거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뚜렷한 해결 방법이 있으면 그게 베스트고요. 남들은 A의 방법을 하는데 저는 B라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먹히더라고요. 이게 있으면 베스트. 혹은 반복적으로 미친 듯이 3일 밤을 새서 계속했더니 갑자기 되더랍니다. 최저값을 찾았더랍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단, 반복 작업을 할 때 저 진짜 3일 밤새고 막 코피가 막 쌍코피가 났어요. 이게 아니고요.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 저는 이런 노하우가 생겨서 향후 제가 유사한 업무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되게 편하게 했습니다. 혹은 업무를 할 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 돼야 합니다. 감이 생겼다거나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거나 이런 것들이 강조돼야지
열심히 했습니다가 강조돼야 될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혹은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반복 작업을 미친 듯이 3일 밤을 새서 해봤더니 이런 작업에 대해서 진짜 되게 손이 빨라졌습니다. 라거나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이런 제가 지금 분류해드린 창의적 혹은 그 이외의 다양한 문제 해결 혹은 몰입, 도전 경험은 내가 어떤 과제를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내 주도로 어떤 부분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하고요. 우리 팀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되더랍니다. 이러면 그 팀이 스타트업을 해야 돼요. 지금 회사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내가 어떤 업무를 할 때 제가 이걸 이렇게 해보자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가 반드시 명시가 돼야 경험 관련 질문을 한 의미가 있고 답변을 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경험에 대해 얘기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창의성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거나 저는 도전이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그중에 이런 도전을 해봤는데요. 라거나 이렇게 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자신의 철학을 한 문장 정도 아주 짧게 간추려서 정리를 명확하게 하시면 훨씬 더 논리력과 그리고 자신만의 철학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봤을 때 조금 더 역량이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열심히 한다의 항목입니다. 인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문항인 거죠. 갈등 해결, 리더십, 조직을 위한 희생 경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가장 큰 도전이나 실패 경험. 도전을 해서 실패했거나 가장 힘들었던 경험.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이제 인성평가 항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갈등 해결이라는 것은 갈등은 N극과 S극이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갈등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사람 간의 해결이라 제가 예를 들어서 A의 방법을 해봤는데 실패를 해서 B의 방법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얘한테 밥을 사줬는데 5,000원짜리 사줘서 안 되던 걸 6,000원짜리 사주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람은 돈을 많이 쓸수록 해결이 잘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성평가가 가능한 인성평가 중심의 문항들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 방법을 썼는지, 이 방법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 같은지 이런 의미 부여와 가치 평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친구가 동아리를 나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친구를 찾아가서 밥을 사주거나 혹은 그 친구의 집 앞에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하면서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가 제 말에 엄청난 설득을 당했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제가 제 시간을 따로 들여서 그 친구에게 마음을 썼다는 것에 감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원래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택시까지 타고 다니면서 그 친구를 설득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닐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친구가 우리 지금 면접 보는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설득한 게 훌륭하긴 하나 그 친구가 지금 설득당한 것이 그래서 당신을 뽑아야 할까요? 라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잘하셨네. 그래서 여기에 이 문장 하나가 꼭 추가되기를 부탁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 먼 걔 집까지 찾아가서 걔를 설득했는지, 왜 굳이 내 밥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걔 밥을 사줬는지, 내가 그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한 의무 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물론 그 친구가 잘 못 따라오고 그 친구가 하기 싫어했을 때 저희가 그 친구를 배제하고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팀워크도 이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의 가치관과 철학을 알 수 있는 요 한마디가 합격에 굉장히 가까워지느냐,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느냐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성 관련 평가가 가능한 리더십 경험, 갈등 해결 경험, 조직을 위한 희생 경험 등은 여러분께서 내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보다는 내 가치관과 행동,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행동을 한 나의 이유, 이런 것들이 강조가 돼야 된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된다. 역량을 서술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일단 경험을 모아서 일반화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보통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특정한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는 건 아니야. 정말 내가 어떤 친구가 정말 엄청난 위기에 빠졌는데 그 친구를 구해낸 이런 건 아니고 나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한다 정도의 이야기일 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꼭 에피소드라는 것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프로젝트를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가 있었다. 저는 그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에피소드가 꼭 정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시를 들거나 일반화를 해서 그럴 때 이렇게 한다고 라고 그림을 그려지게만 해줘도 된다. 이해되시죠? 혹은 직접적인 예시를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예시를 들 때에는 조금 더 간략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꼭 에피소드라는 것이 진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일어난 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요. 경험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경험 질문 주로 나오는 것들 한번 쭉 짚어볼까요? 도전 경험, 열정 발휘 경험, 창의성 발휘 경험, 몰입 경험, 리더십 발휘 경험, 팔로우십 발휘 경험, 둘 사이에서 어떤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 내 인생에 가장 실패했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 경험만 해도 10대까지가 되는데 이걸 다 준비한다? 그런데 심지어 그 10가지가 다 엄청난 경험들이고 막 그 경험을 듣는 순간 저 사람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 질문을 할 때 웬만하면 끼워 맞춰서 가장 훌륭한 경험부터 어필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가지를 예를 들어서 다 각각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내 인생에서 가장 엄청났던 경험은 리더십 발휘 경험. 근데 면접관이 이 10가지 질문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리더십 관련 경험이 있으세요가 그 면접에서 안 나왔어. 그리고 내가 가장 비리비리하다고 생각했던 경험인 예를 들면 창의성 발휘 경험만 물어봤어. 그러면 합격하기가 그래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합격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질문에 잘 끼워 맞춰서 가장 훌륭한 경험부터 어필하세요. 단 동문서답하면 안 되니까 내가 짠 에피소드가 됐든 내가 짠 질문이 됐든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역량인지 인성인지를 나눠보세요. 그래서 역량 카테고리 그리고 인성 카테고리 내에서는 웬만큼 갖다 붙여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게 갖다 붙이기가 어려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리더십 경험이라고 짰는데 이건 리더십일 수도 있겠지만 몰입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거라 창의성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 에피소드가 어떤 질문에도 쓰일 수 있음에 대한 가지치기를 해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숙지가 돼 있으셔야 가장 훌륭한 경험부터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경험에 대해서 2-3가지 질문으로 매칭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 경험 말하세요. 제가 예전에 풍물놀이를 했었는데 이렇게 리더십 발휘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그 풍물놀이에서 그때 무슨 문제 있었는데 이거 창의적으로 해결했어요. 이건 약간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3-4가지 정도를 짜맞춰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경험은 이 질문에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질문에도 얘기해야지. 요것들을 싹 해두셔서 풍물놀이 한번 했으면 예를 들면은 뭐 사진 동아리 얘기도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경험 질문은 많이 나와야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웬만하면 다른 에피소드를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면접의 답변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어쨌든 경험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면접에서 이야기할 때 차별화를 두고 좀 나를 뽑고 싶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면접관의 관심이 나에게로 이끌어지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답변을 일단은 해야겠죠.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말 자체에서 느껴지는 호소력을 표현해 줘야 합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요. 제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면접에서 얘기하는 그런 무미건조하고 약간의 로봇 같은 그런 말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제가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슨 연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연기를 하셔야죠. 면접이 무슨 내가 거의 무슨 하버드 막 뭐 두세 가지 전공 해가지고 막 하버드 박사 한 세네 가지 뭐 학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저는 하버드 박사가 3개입니다. 만으로 끝날 게 아니면 굉장히 이 사람에게 이 순간에 나의 모든 매력을 발산하여서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나를 사랑에 빠지도록 엄청난 설득과 호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미건조하게 얘기하면 재밌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개그맨들이 정말 토크쇼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 보시면 이렇게 내가 하면 재미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이 호소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전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막 그 호소력 있게 막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 경험은 정말 에피소드를 스토리텔링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더니 좋다라고 해서 다행히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재미없고 별로인 그리고 그닥 그런 경험도 저 친구는 굉장히 친화력 있고 무슨 일을 갖다 줘도 잘 해결하겠구나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는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라는 건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라든지 동아리에서 뭔가를 할 때 그때 남들은 보통 이런 전류를 흐르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걸 이런 방식으로 전류를 흐르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조금 어려운 중요한 복잡한 정보에 대해서는 또박또박 천천히 설명해 주셔야 해요. 면접관 분들이 다 내 전공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직무에는 굉장히 여러 전공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라면 몰입도가 떨어지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집중도가 떨어지면 집중을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전류 뭐 어떻게 됐다고? 이러면 바로 그냥 관심이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좀 복잡하고 전공에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들 할 때 요런 식으로 잘 설득해 주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개그맨들이 재미있는 이유가 정말 말을 재미있게 맛있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왜 토크쇼에 보면 MSG 치지 마라 라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MSG를 쳐야 얘기가 재밌습니다. 면접에서의 MSG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라든지 저한테 굉장히 뭐 의미가 있었어요. 뭐 이 정도 경험 다 하지 않나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이었으면 그러니까 내 인생 바꿔놨다는 게 내 본인 인생이 아니라 상관없죠. 혹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봤지만 안 되던 걸 이런 식으로 조사를 통해서 이 상황을 더 극대화시켜주면 MSG를 조사를 통해 쳐주면 그래 그렇게까지 했어. 사람이 더 몰입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맛깔나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유재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런 포인트를 좀 강조해야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호소력 있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더 많은 준비를 하시면 면접관분들이 이 여러 명 중에 나에게 혼자 보더라도 정말 20분 볼 걸 30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하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합격이 좀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험 면접, 경험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겠다? 경험 질문들이란 이런 거구나. 이런 맥락으로 물어보는 거고 이런 맥락으로 답변해야겠구나라는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 질문에 이런 에피소드를 넣으시면 되고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에피소드를 뽑아보시면 됩니다. 라는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면접에서 실제로 이야기를 할 때 잘 됐던 사례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면접을 코칭하고 같이 준비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면접은 준비하는 만큼 늘고요. 준비하는 만큼 잘하고 준비하는 만큼 덜 떨립니다. 그런데 그 준비라는 게 했어요. 스터디도 했어요. 한 책상에 5시간씩 앉아 있었어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료와 준비를 하는 거죠. 자료도 그냥 인터넷으로 긁어다가 프린트 이만큼 하면 자료가 아닙니다. 그 프린트 없어도 되니까 내가 나에 대한 정의, 내 질문에 대한 답변 정의, 그 답변들을 체득하는 시간, 체득해서 말해보는 시간, 말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들어보고 더 잘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간, 실제적인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준비에 대해서는 잘 안 해본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된 준비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염두하시고 여러분께서 조금 더 몰입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 몰입한 연습을 하시기를 권유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